안 돼.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정치예요? 진짜 필요해요. 이상합니다, 뭐지? 안 돼. 안 돼요.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안 돼요, 진짜.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이거는 윤희숙 의원이 주연을 맡고 이준석 대표가 조연을 맡은 대한민국 대표 신파극단이 출연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보세요. 그날 윤희숙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서로 붙들고 서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이러고 또 한쪽에서는 나를 잡지 마라, 이게 나의 정치다 이러면서 눈물을 자아내는 한편의 신파극이죠. 이 신파극에서는 과연 행복을 찾는 그런 결말에 이르지 못할 거로 보여집니다.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걸 가지고 사퇴를 하셨는데 저는 윤희숙 의원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위선적이라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할 때부터 지은 죄는 많고 염치는 없는 이들에 의해서 흠집내미가 많을 거라고 각오는 했었지만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입법으로 언론을 탄압하면서 저 같은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 양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 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강경수를 들고 나오셔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상합니다. 무릎을 치는 묘수입니다. 사퇴쇼 아닌가요?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여든이 다 되신 고령의 부친께서 시가 8억 원 상당의 3,000평 농지를 농사를 짓기 위해 구매했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부친이 구매한 농지는 당시 윤희숙 의원이 근무했던 KDI 인근이었고 개발 호재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농사를 정말 지으려고 구매한 것인지,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토지의 정보는 어디서 획득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과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어제 보도에서 농사지으려 했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욕심이 나더라는 아버님 인터뷰를 보며 내가 부모님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떨어져 있었구나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부모님들께 드리는 짧은 자필 편지를 읽어드린 후에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노년을 살면서 인생의 황혼을 준비한 일이 이렇게 큰 평지풍파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출가 외인인 딸 자식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돼서 앱이 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가격은 올랐어요. 2배 올랐어요. 2배. 전반적으로 다 올랐죠, 거기가. 그런데 그 당시 윤희숙 의원은 2016년에 KDI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세종 스마트 국가 산단을 용역한 연구기관이 KDI입니다.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를 해서 투기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80에 가까운 어른이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세종시의 농지를 사면서 그 KDI 용역을 했던 따님하고 언론을 안 했다는 게 참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분이 나중에 상속을 하면 큰 따님인 윤희숙 의원이 아마 상속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제가 이틀 전 의원직 사퇴를 한 후 불과 2시간여 만에 여당의 대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제가 KDI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해 땅 투기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KDI에서 재정복지정책부장으로 재직한다고 해서 KDI 내 별도 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지간한 국회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대선 후보쯤 되는 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의도적인 모해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 공시지가가 올랐다던데 그것은 세종시 전체의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올라간 것이지 산단 입주 때문에 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특수본 수사를 받아 부친 땅과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SNS에서는 투기 기재라는 표현과 함께 비난을 해왔습니다. 똑같이 반문하고 싶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이야말로 투기 기재가 아닌지 입증하십시오.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지금도 최강욱, 김의겸 이런 의원들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사위를 비키지도 않고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문체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온갖 특권을 장착하고 수사를 받는 게 무슨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법적 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단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입니까?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하실랍니까?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방송인 김어준 씨, 저에 대한 공격에 가장 앞장서는 노컷 뉴스마저도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가 올랐다면서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을 유포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 용인돼서는 우리 정치에 내일은 없습니다. 김어준 씨, 당신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
한마디로 유니숙 게이트입니다. 유니숙 의원의 윤노란불 사퇴 쇼 하루 만에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로 가려질 일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로 도망갈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산출한 국회의원 집과 부친의 내부정보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어떻게 엿바꿔 치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노란불 유니숙 의원님, 합수본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직 사퇴한 처리가 아니라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